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도 중구의 길잡이 최영훈입니다. 이 참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추운 겨울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추운 세무에 고생하는 서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직함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레인보우 합창단이라고 하는 곳의 이사장,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그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우연히 저는 그 두 곳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절벽 상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10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의 5분의 1로 쪼그라들지 모릅니다.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문화와 이민 이런 등의 돌파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국운까지 쇠퇴할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는 10몇 년 전 제가 친정인 동아일보 부국장 때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환기를 시키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가 선제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하는 취지에서 다문화상 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중무직을 맡아 이리 뛰고 저리 뛴 일이 있습니다. 특히 LG그룹,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구본무 회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회장님에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LG그룹과 동아일보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때 구본무 회장님은 저희 손을 꼭 잡고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LG가 전폭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동아 다문화상이 1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저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와 인연을 맺습니다. 그 LG 동아 다문화상 두 번째 수상자가 바로 아시아 공동체 학교였습니다. 그곳의 교장은 저보다 8년 고교 후배인 박효석입니다. 그 박효석 교장은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공이산이란 말 아시죠? 우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저 큰 산을 옮기겠다고 말입니다. 참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수십 년간 돌 하나, 나무 하나를 옮겼습니다. 결국 큰 산을 옮기고 갑니다. 박효석 교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교장이라고 하지만 자벽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쓰던 소사와 같은 그런 행색으로 학교를 고치고 칠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는 박효석 교장의 간청으로 저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언어와 피부와 또 문화까지 달라도 하나로 모여 배우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제가 올 5월 이사장에 취임해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석 교장은 그곳을 국제학교로 만들어 더욱 도약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또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레인보우 합창단은 지금 역사가 12년째입니다. 한국다문화센터에서 만든 부설기관입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단상에 서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앞서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공연을 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실 때
유엔 총회장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이나 각종 국제적인 행사 때 문화의 사절로 다문화 학생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두 곳은 우연하게도 전 정권이나 전임 교육감의 박해와 시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탄압을 받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꿋꿋이 일어나 다시 도약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곳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다문화에 깊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인연이 맺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학교 또 그 합창단의 일원으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 더 많은 도움을 못 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두 곳의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레인보우 합창단과 아시아 공동체 학교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웃지 못할 일들도 겪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 아시아 공동체 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유엔 공원, 유엔 평화공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더군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알리는 그런 리플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분이 여러 명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러면 사진을 찍겠다고 연출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 옆에 조금 나이가 든 러시아 학생, 여학생과 또 어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은 저 손을 잡는데 좀 나이 든 학생은 저 손을 잡는 것을 좀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위에 덮어서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을 굳이 박효석 교장이 그 학교 홍보를 하는 첫 카바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니 어색하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합창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이름을 물으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높은 사람이라 좀 어색하고 평소에 잘 안 보여서 그랬었을 겁니다만 내가 이 학생들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통해 레인보우 합창단 학생들은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공동체 학교 학생들도 12개국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데 뒹굴며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고 해서 국제 시민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역으로 내려와 봉사를 할 때 이런 다문화 학생들의 서로 다른 언어, 피부, 문화를 마음에 깊이 새겨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며칠 전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2월달 제주 포럼에서 강연을 한 것을 참으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을 놓았듯이 이민정책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회생시키고 산업을 더욱더 도약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에 더욱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문화만이 우리가 당면한 인구 절벽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이민청이 유치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인천에 제동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문도시인, 태평양의 관문도시인 부산에 이민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산은 6.25 전쟁 때 전국 8도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화합과 통합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산은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민청이 부산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민청 부산 유치 공동대표를 지금 맡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 단체는 2달 전 지역신문인 부산일보에서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익을 맡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과 다문화만이 인구 절벽에 처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 통일신라나 고려 때 다른 민족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때 다문화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폐쇄적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는 쇄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으려면 이민과 다문화에 대한 그런 각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완벽한 이민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이민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민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문화와 이민에 대한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대한민국의 국운도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 저는 레인보우 합창단의 다문화 아이들,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다문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7빛깔 무지개처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또 아시아 공동체 학교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 국제시민으로 커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친절하게 대합시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글로벌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뒤 G2에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시대라는 큰 기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전쟁은 반드시 러시아가 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리빌딩 재건에 나서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하나는 서쪽 끝, 하나는 동쪽 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라시아의 기회가 옵니다. 지금 러시아 연해주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해주 개발에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으면 유라시아 시대는 대한민국이 시대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민이나 다문화의 열린 자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다문화, 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가야 합니다. 부산이 이민청이 유치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영훈 TV